방금 들어온 소식을 전합니다. 뉴욕에 사시는 배형윤 애국교포님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트럼프가 상원 의원 전원을 보좌관도 제외하고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비공개로 북한 관계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상원 의원 전원을 보좌관도 없이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비공개로 북한 관계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미사일 공격 양해 구한 거 아닐지 생각됩니다. 이게 뭐 심상치 않은 모임을 한 것 같고, 좀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 속보를 전해주신 뉴욕에 계신 배형윤 애국자님 감사드립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번 주 내에 유승민 등과 보수 대통합될 것, 안철수와는 단일화안해,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른정당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서로 3자연대 추진을 하는데, 홍준표 씨는 유승민, 조원진, 남재중 등 보수연대만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수연대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의당과 보수연대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중국이 관영 매체를 총동원해서 북한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핵실험 때 치명상 입을 것이다. 핵실험 때 치명상 입을 것이다. 이렇게 관영 매체를 총동원해서 북한에게 권고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북한은 핵실험하기가 불가능이죠. 이래도 핵실험하면 이제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지난번 TV 토론 때 홍준표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이 간첩단 수사, 1심의 간첩단 수사를 하는 국정원장 김승규 씨를 사퇴시켰다. 이것이 위키리크스에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문재인 씨는 가짜 뉴스다. 검찰 수사에 관여하고 통지한 적이 없다. 그야말로 가짜 뉴스. 이렇게 가짜 뉴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언론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김승규 국정원 원장 사퇴시켰다? 그것은 사실이다. 사실이다. 이것이 폭로 전문 사이트는 위키리스크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위키리크스가 2001년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 한국의 새 정부 책임자 지명,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간첩단을 수사하는 이것을 2006년 10월 달에 국정원이 적발한 간첩 사건,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이 이 사건 관련자들을 체포한 지 3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 더 깊이 수사 못하도록 이렇게 잘라낸 거죠. 그래서 몇 명만 그냥 조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다. 폭로가 됐고 알려졌습니다. 위키리크스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승규 국정원장의 후임으로 김만복 원장을 국정원 내부에서 승진한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국정원을 강력하게 장악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의심론자들은 김만복을 승진시켜서 청와대가 국정원 수사 초기 단계에 있는 간첩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본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허시바우 미국 대사가 미국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전직 국정원 관계자들과 김승규 전 원장의 지인들은 외교 전문 내용이 모두 사실이다. 허시바우 대사가 미국에 보고한 외교 전문 내용이 모두 사실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요. 2006년 10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렸던 안보장관 회의가 끝나고 노무현 대통령이 김승규 원장에게 따로 좀 보자고 했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만하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뒀죠. 하라고 그러니 그만뒀습니다. 김승규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도 청와대에서 사건 수사를 원치 않았다. 수사 도중 청와대로부터 수사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언질이 많이 왔다. 청와대 참모 대부분이 반대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의 핵 잠수함이 부산항에 입항해 있습니다. 이름이 미시간함이라고 미시간함인데 이 미시간함은 현존하는 잠수함 가운데 가장 큰 잠수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규모. 이게 배수량으로 이제 잠수함 크기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배수량이 18,000톤이라고 그래요. 18,000톤. 지난해 한국에 왔던 그 핵추신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 함은 배수량이 77,900톤입니다. 7,900톤. 그러니까 2배도 넘죠. 2배도 넘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은 한번 물속에 들어가면 3개월 동안 안 나오고 바닷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천후 잠수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작전을 할 수 있죠. 최대 1600km 밖의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 150여 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강력한 거죠. 다른 무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항공모함보다 더 강한 핵 잠수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항공모함은 바다 위에서 떠서 움직이기 때문에 적에게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크고 넓어서 목표물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구축함, 이지스함 이런 것이 다 이렇게 보호를 하죠. 근데 잠수함은 바닷속 깊이 들어가가지고 저게 레이더에 탐지 안 되니까 아무 데나가 들어갈 수 있죠. 북한 앞바다 아무 데나 가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것이죠. 무서운 것입니다. 북한의 잠수함은 물속에 갔다가 며칠 못 있습니다. 핵추진 아니기 때문에 며칠 못 있습니다.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잠수함은 이 잠수함에 비하면 이건 완전 애들 장난감이죠. 이렇게 강력한 잠수함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한 대만 와 있겠습니까? 이제 군사 전문가들의 추정에 의하면 미국의 잠수함이 수십 대 와 있을 거다. 수십 대 와 있을 거다. 한 대만 지금 노출시켜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럼 중국의 잠수함들도 수십 대 이렇게 한반도 주변에 와 있을 거고, 러시아의 잠수함도 수십 대 와 있을 거고,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더라고요. 어떻든 이렇게 한반도가 점점 더 화약고가 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이제 오늘 동해에 도착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전략 자산에 엄청나게 증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북한을 최대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이 북한과 중국 국경 경계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0만 명 규모의 병력을 북한
접경 지역에 배치를 하고 2급 전비태세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급 전비태세. 2급 전비태세는 3단계 전비태세 중에 두 번째입니다. 이 2급 전비태세가 내리면은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이르렀을 때 이 2급 전비태세가 내려지고 1급은 이제 전쟁이죠. 예. 그만큼 지금 중국도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인터뷰한 내용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거기서 말을 하기를 북한이 추가로 핵 또는 미사일 실험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제 북한이 한 번만 더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결국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원국 대사들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서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난 수십 년간 북핵 문제에 눈 감아 왔는데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북핵 문제를 그냥 이렇게 방치해 뒀는데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해결해야 될 때가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반드시 북핵 문제를 해결을 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게 남아있을 뿐이죠. 미국의 군사적 압박, 그리고 중국의 압박, 이것 때문에 김정은이가 미치지 않았으면 핵실험 못하죠. 미사일 못 쏩니다. 미친 사람이나 하는 일이지. 미친 사람이나 에이 뭐 이판사판이다 한번 성질 나는데 핵실험 한번 해보자. 그냥 우리는 뭐 이길 수 있어. 뭐 이래가지고 쏘아버려. 이렇게 하지 않는 한 핵실험 미사일 못하죠. 그럼 이제 북한이 이제 핵실험도 못하고 미사일 발사도 못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에는 어떤 수순을 밟을 것인가를 이제 추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핵실험을 안 하고 지나가면 아마 5월 9일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북한의 핵 포기, 미사일 포기, 이 확답을 받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확답을. 독수리 훈련이 4월 말에 끝나니까 4월 말에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것도 어려운 일이니까 하여튼 최대한 이제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이전에 정권이 바뀌기 전에 북한의 핵 포기 약속을 받아내고 그것을 이제 뭐 미사일 포기 이것을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게 만약 안 된다. 그러면은 군사행동을 해서라도 핵 문제 해결할 것이고 미사일 문제 해결할 것이고 군사행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폭격을 하겠죠. 폭격. 예전에도 폭격하려고 그랬으니까 폭격을 하겠죠. 핵시설 폭격하고 미사일 시설을 폭격을 하겠죠. 그것이 1차적인 문제인데 그 폭격할 경우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휴전선에 배치된 장사정포입니다. 북한의 미사일들은 사드로 패트리엇으로 다 파괴를 할 수가 있는데 장사정포를 막을 길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대포병 레이더가 있는데 대포병 레이더는 저기 쏘면은 그 쏜 자리에 폭격을 하는 그런 거라고 하고 나머지 뭐 미사일 나머지 그런 무슨 패트리어 비슷한 그런 것들은 장사정포를 다 못 막는다 그럽니다. 이게 고민인 거죠. 미국도 이게 고민일 겁니다. 자, 핵시설 타격하는 것은 얼마든지 쉬워요. 뭐, 항공모함에서, 핵 잠수함에서 그냥 미사일 쏴가지고 시설 다 타격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타격하면 북한이 가만히 안 있고, 휴전선에 있는 장사정포를 그냥 막 쏴버리면은,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그렇게 미군 부대에도 다 날라오잖아요. 미군 부대에도.
한 1000안 가까이까지 날라온다고 지금 계산상 그랬다. 평택 여기에 미군 부대가 있는데 미군 부대도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이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북한을 타격하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만약 북한을 타격을 해서 아무 문제 없이 하려면 중국을 완전히 묶어둬야 되죠. 중국을 완전히 묶어둬야 됩니다. 북한을 초토화시켜도 중국이 꼼짝 못하도록 묶어둬. 그렇게 되면 중국 군대만 꼼짝 못하도록 묶어두면 북한을 뭐 장사상포가 몽땅 다 초토화시켜버리면 되니까. 그럼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리나라 군인이 38선을 넘어 휴전선을 넘어 북한을 진격하는 건데 그건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지금 큰 소리를 쳐놨으니까 그건 들어가지 않고 전부 미사일을 쏴가지고 다 파괴시키면 우리도 속 시원하고 다 좋겠어요. 우리 군인도 뭐 죽을 필요 없이 전투같이 할 필요 없잖아요. 다 여기서 포로 미사일로 다 해결하니까 그것이 가장 좋겠는데 과연 중국이 그것까지도 용납할 것인가. 뭐 현재 돌아가는 거 보면 중국이 그것까지도 용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국의 입장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 없이는 나라가 존재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뭐 군사적으로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것까지도 허락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군사적인 것은 이제 최종적인 것이고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하여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갈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해결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또 제일 좋은 방법은 북한의 내부 반란이 일어나서 김정은 정권이 완전히 교체되어 버리고 친남한 정권이 들어서서 북한이 파견한 남한의 간첩들, 남한에서 북한을 이렇게 지원하는 종북 좌파들 명단을 우리가 다 받아서 종북 좌파들 간첩들 싹쓸이하면 제일 좋은데 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청와대가 국정원 수사 초기 단계에 있는 간첩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본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시바웃 미국 대사가 미국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전직 국정원 관계자들과 김승규 전 원장의 지인들은 외교 전문 내용이 모두 사실이다. 버시바우 대사가 미국에 보고한 외교 전문 내용이 모두 사실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요. 2006년 10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렸던 안보장관 회의가 끝나고 노무현 대통령이 김승규 원장에게 따로 좀 보자고 했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만하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뒀죠. 하라고 그러니 그만뒀습니다. 김승규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도 청와대에서 사건 수사를 원치 않았다. 수사 도중 청와대로부터 수사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언질이 많이 왔다. 청와대 참모 대부분이 반대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미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의당과 보수연대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중국이 관영 매체를 총동원해서 북한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핵실험 때 치명상 입을 것이다.
이 실험대 치명상일 것이다. 이렇게 관영 매체를 총동원해서 북한에게 권고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북한은 핵실험하기가 불가능이죠. 이래도 핵실험하면 이제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지난번 TV 토론 때 홍준표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이 간첩단 수사, 1심의 간첩단 수사를 하는 국정원장 김승규 씨를 사퇴시켰다. 이것이 위키리크스에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문재인 씨는 가짜 뉴스다. 검찰 수사에 관여하고 통지한 적이 없다. 그야말로 가짜 뉴스. 이렇게 가짜 뉴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언론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김승규 국정원 원장 사퇴시켰다? 그것은 사실이다. 사실이다. 미국의 핵 잠수함이 부산항에 입항해 있습니다. 이름이 미시간함이라고, 미시간함인데 이 미시간함은 현존하는 잠수함 가운데 가장 큰 잠수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규모. 이게 배수량으로 이제 잠수함 크기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배수량이 18,000톤이라고 그래요. 18,000톤. 지난해 한국에 왔던 그 핵 출신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 함은 배수량이 77,900톤입니다. 7,900톤. 그러니까 2배도 넘죠. 2배도 넘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은 한번 물속에 들어가면 3개월 동안 안 나오고 바닷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천후 잠수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작전을 할 수 있죠. 최대 1600km 밖의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 150여 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강력한 거죠. 다른 무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항공모함보다 더 강한 핵 잠수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항공모함은 바다 위에서 떠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폭로 전문 사이트는 위키리스크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위키리크스가 2001년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 한국의 새 정부 책임자 지명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간첩단을 수사하는 이것을 2006년 10월 달에 국정원이 촉발한 간첩 사건.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이 이 사건 관련자들을 체포한 지 3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 더 깊이 수사 못하도록 이렇게 잘라낸 거죠. 그래서 몇 명만 그냥 조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다. 폭로가 됐고 알려졌습니다. 위키리크스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승규 국정원장의 후임으로 김만복 원장을 국정원 내부에서 승진한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국정원을 강력하게 장악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의심론자들은 김만복을 승진시켜서 방금 들어온 소식을 전합니다. 뉴욕에 사시는 배형윤 애국교포님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트럼프가 상원 의원 전원을 보좌관도 제외하고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비공개로 북한 관계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상원 의원 전원을 보좌관도 없이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비공개로 북한 관계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미사일
공격 양해 구한 거 아닐지 생각됩니다. 이게 뭐 심상치 않은 모임을 한 것 같고, 예, 좀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 속보를 전해주신 뉴욕에 계신 배형윤 애국자님, 예, 감사드립니다. 예, 홍준표 후보는 이번 주 내에 유승민 등과 보수 대통합될 것, 안철수와는 단일화해,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른정당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서로 3자연대 추진을 하는데, 홍준표 씨는 유승민, 조원진, 남재중 등 보수연대만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수연대만